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에너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는 조금 쉬는 듯 하는데요.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AI 열풍, AI 반도체, 오늘 반도체 집중 분석합니다. 형수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HSL 파트너스 네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네네. 이제 좀 정말일까 아닐까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바닥론은 좀 대세를 굳혀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네네. 전문가 보시기에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업황하고 주가의 바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업황으로 보면 이제 지금이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미 이제 근데 주가는 30~40%가 이제 프라이싱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은 그 현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현물가라는 게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 되는데 이제 대만 디램 익스체인지가 내놓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지금 이제 현물가가 먼저 움직이고 요게 약간 고정거래가의 선행지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정거래 가격은 반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정거래 가격이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사가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더 빠지고 물량이 더 늘어나고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반대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기술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업체 간의 기술 경제보다도 국가 간의 충돌, 미중 간의 충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우리도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향후 진로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내 팹 비중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런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프라이싱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성 이슈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그때 1년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 올 10월이 이제 1년 유예가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장비 반입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추가 연장해 줄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약간 그 여유가 생겼죠.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약간 중국을 달래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1년 추가 유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건 호재 해석으로 나오는 거는 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만이 TSMC를 너무 이렇게 과신하다 보니까 약간 좀 외교적인 실책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TSMC가 우리 대만의 실리콘 실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실리콘 뭐라고요? 실리콘 실드. 실리콘 방패. 그렇죠. 왜냐하면 TSMC 때문에 우리를 미국이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주류 사회, 특히나 엘리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리스크가 맞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다가 첨단 팹을 깔게 한 거고요. 그게 이제 TSMC 애리조나 팹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투자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3나노 생산을 하게 됐고 이번에 테일러 삼성전자 팹도 4나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팹을 이제 미국에다 깔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TSMC의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TSMC 의존도를 낮추려면 결국 대체제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도 반도체 뭐 겨울이 왔다 봄이 온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이에 그 중에 챗GPT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열풍이 불면서 따뜻한 공기를 확 불어넣으면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러면서 사실 반도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연초 보니까 주가가 한 150달러에서 160달러에서 지금 474달러니까 3배 올랐네요. 네, 엔비디아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네. 엔비디아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네. 뭐 PR이 뭐 몇백 배 수준까지 와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AI 서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갑자기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군비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 AI 성능을 좋게 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컴퓨팅 파워라는 게 있고요. 이제 컴퓨팅 파워라는 건 결국 GPU를 최대한 많이 갖다 놓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고성능 GPU를.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모델링이라고 하죠. AI 모델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경쟁 포인트는 컴퓨팅 파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는 빅테크는 지금 별로 없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예. 이제 빅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은 그 생성형 AI라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델 특징 자체가 컴퓨팅 파워를 좋게 줄수록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군비 경쟁을 스탑할 수가 없거든요. 스탑하는 순간 자기네 AI 성능이 경쟁사에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섹터와 함께 섹터에 대한 전략적으로 질문을 몇 개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최근에 이제 HBM 쪽인데요. HBM이 뭔지도 이제 저희가 학습이 좀 많이 된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무려 14%가 빠지고요. STI도 그렇고 워낙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HBM 쪽은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면 좋은가요? HBM 트렌드는 안 꺾일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냥 엔비디아의 어떤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제 HBM은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HBM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걸 지금 HBM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AI 모델 자체가.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한 거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을 했고,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조 정도의 타깃을 보고 있다고 했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5조까지 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좀 굉장히 건전하게 조정받고 다시 또 한번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트렌드 자체는 HBM은 우리 그 뭐 2차 전지에서 보면 양극재처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입니다. 네. 핵심 필수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도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은 또 칩스앤미디어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차량용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제 LG하고 삼성하고의 격돌도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일단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어떤 수요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경쟁 포인트는 서버용 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HPC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네. 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수요처는 모바일 AP였거든요. 그런데 로우 파워라고 하는 이제 라인업인데 모바일 쪽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로우 파워 쪽은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로우 파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굉장히 부지한 로우 파워 쪽의 라인업에서 이제 신규 수요를 창출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수급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2024년이고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 생산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AI 서버가 어느 정도 약간 꺾이는 상황에서 요거를 바통 터치를 해주는 상황이면 제일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실적 주정 3분기, 뭐 2분기는 이제 지나간 거고요. 하이닉스는 27일인가 실적 발표하는데 2분기보다는 이제 전망이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오늘 할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서 반도체주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HBM 관련주가 꽤 흔들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반도체는 지금 뭐 포트의 머스트헤브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어떻게 좀 포트의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또 그 가운데 단기적인 좀 탑픽 종목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HBM 관련주들이 사실 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주도주를 붙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뭐 트레이딩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그 HBM 반도체 쪽에서 확장되는 쪽을 잘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이제 HBM 쪽만 주목하다가 이게 이제 DDR5 쪽으로도 좀 확장이 되는 그림이고요. 왜냐하면 서버 쪽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외장 뭐 스토리지, SSD 뭐 이런 쪽도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판 쪽 있잖아요. 플립칩 BGA 같은 그런 기판 관련주들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본다 그러면 뭐 인프라 관련주, 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약간 이 AI를 계속해서 스터디하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요. 이게 AI 생성형 AI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도체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네이버가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국가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네이버가 생성형 AI를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네이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소부장 쪽이나 쪽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으로 해서 주목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